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약 11포인트 상승한 2741포인트고요 거래량이 7억 3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인데요, 개인이 85 매도, 외국인이 2800 매도, 기관이 3200 매수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4200 매수, 연기금 340 매도했습니다. 오늘 업종지수 등락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제가 일주일치를 한번 해봤어요. 방금 전에 3월 22일서부터 오늘 3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동향을 보니까 비금속이 약 6.5% 올랐습니다. 반면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건설주가 하락을 했고요. 비금속, 이 건설주와 비금속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건설주 가는 곳에 비금속이 가고요. 이 건설주가 조정받는 동안에 비금속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보험주는 올랐고요. 그리고 금융주, 통신주, 통신주, 철강, 건설, 비금속, 철강, 뭐가 눈에 띄는 종목들입니다. 당일인데요. 당일날 역시 비금속이 크게 반등했고, 반면 건설, 전기가스, 기계가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7% 상승해 가지고 7만원, 하이닉스 1.7% 상승한 12만원, 뭐 많이 그동안 반등했다고 봐야 되겠죠. 현대차 1.1% 2,000원 오른 176,500원 보였습니다. LG화학이 보합이었고요. 기아차 400원 상승한 71,800원입니다. KB금융 오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6만원이군요. 대단합니다. 셀트리온 2,500원 상승했고요.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삼성물산 반등했고, LG전자 보합이고요. SK 올랐고,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방금 전에 눈에 띄었었는데 어디 갔나요? HMM 방금 전에 눈에 보였었는데 제가 사라졌네요. 좀 조정받은 걸로 봤는데 금방 눈에서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오늘은 주가 지수가 오르다 보니 그래도 뭐 내린 종목보다는 오른 종목이 좀 많아 보입니다. 빨간 종목이 색깔이 좀 많아 보입니다. 거래량이 상위 종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알루미늄이 2억주죠. 오늘 얘네들이 아마 가수 2억주 추가가 된 것 같아요. 7억 3천만 주니까 2억주는 얘네들이 가수요. 남선물산 주식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360만 주, 뭐 무난해 보이는 거래량입니다. 한 1500주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눈에 띄는 종목들이 썩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330만 주인가요? 얘도 한 500만 주는 돼야 되겠죠? SK증권, 증권주가 오늘까지 권리품입니까? 3월 결산이기 때문에요. SK증권, 증권주가 많이 눈에 띄어야 되는데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증권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기가 참 없어 보이네요. 네, 증권주가 눈에 띄질 않고 있습니다. 100개 중에서.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달러 환율부터 해놨어요. 오늘 7원 50전입니까? 어저께 많이 떴더군요. 보니까 어제 1227원까지 단기 급등했다가 오늘 그대로 밀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녁 별량 같기도 하고요. 요 정도까지 오지 않겠나 싶어요. 요 정도까지 올 것 같아요. 1200원 언저리 이 정도까지 올 것 같습니다. 단기 급락했다가 일시 반등 다시 주저앉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지표들도 좀 내려가고 있죠. 1200원 언저리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그 충격파 일시적인 반등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우존스가 어제 저녁에 0.27% 네, 93포인트 올랐나요? 글쎄요, 이 정도면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지표들도 서서히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좀 살아가고 있고요. 여기서 뭐 큰 폭으로 더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뭐 반등 시도는 이어집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 뭐 36,000까지 가기는 좀 무리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35,000인데요.
뭐 근접하는 모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4월 앞두고 5월 앞두고 뭐 증권시장 입장에서 금융시장 입장에서 썩 좋은 시절은 아니에요. 이제 4월 달 되게 되면 행랑철도 앞두고 있잖아요. 들로 산으로 뭐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가겠죠. 대학생들도 보니까 뭐 MT 간다 하더라고요. 네, 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동안 못 갔는데 그래도 MT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작년 신입생, 재작년 신입생들 얼굴도 못 봤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대신 뭐 방역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고 이제 4월 되면 뭐 산으로 틀로 많이들 나가겠죠. 나스닥 괜찮아 보이네요. 네, 뭐 다우나 나스닥이나 근데 다우가 좀 더 빨라 보이죠? S&P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지표들 살아가고 있고요. 직전 고점 뭐 근접하는 모습이겠죠. 돌파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근접하는 반등 시도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니케이가 좋으네요. 왜 이렇게 좋은가요? 우리 코스피보다 더 탄력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모양새도 1.1% 상승했거든요. 오늘도 모양이 좋아 보여요. 아시아에서 오늘 뭐 큰 폭 반등했어요. 우리는 0.4포인트인데 일본은 1.1% 반등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를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급등이죠. 이 정도면 24,600에서 28,200이니까요. 한 38,000? 네, 반등, 34,000 반등했죠. 15% 반등했습니다. 상해 종합인가요? 중국이 좀 힘들어하고 있죠. 오늘 중국만 조금 약보합세 보였습니다. 러시아 관계하고 좀 뭐가 복잡한 것 같아요. 중국이. 홍콩 항생인데요. 글쎄 뭐 중국이 영향권이라고 그럴까요? 중국 증시를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돌아선다면 이 정도 아니겠어요? 이 정도 23,000 정도 직점 저점 이 정도 좀 답답한 홍콩 증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인가요? 대만도 오늘 0.16% 상승이죠. 뭐 강보합세 보여줬습니다. 일본보단 조금 탄력도는 약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단기 반등,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 시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하락폭이 한 절반 정도 반등이 보여줬죠. 우리 한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본보다 탄력도도 많이 줄고 대만보다도 탄력도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선거 끝났잖아요. 대선 살아가고 있어요. 네, 탄력도가 좀 무디긴 하나 살아가고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연기금이 왜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열심히 사는 것 같던데요. 막판에 막 사더라고요. 오늘은 왜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좀 페인팅 같아요. 네.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래량도 살고 있고 주가지수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권에서 나빠 보이지 않아요. PNF도 바닥 탈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뭐 코스피 이 정도면 뭐 바닥권 확인한 거 아니겠어요? 월봉 차트 보도록 할게요. 큰 흐름 봐서는 한 1년 반 가까운 상승이죠. 이제 한 반 정도 하락했어요. 하락은 좀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5년 주기 10년 주기 그러잖아요. 5년 주기 10년 주기 하는데요. 조금 장기적인 시각은 좀 조정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연말까지라도 조정은 더 이어질 걸로 판단되고요. 주봉 차트입니다. 이 중기적으로는 좀 그동안 또 한 7, 8개월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과정 아니겠느냐 싶어집니다. 그렇다고 뭐 월봉 차트에서 봤지만 큰 폭의 반등이라기보다는 바닥 따지는 모습을 들어가지 않겠니라는 모습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겠죠. 이 정도 2900입니다. 올라간다면 이 정도 이게 지난 저점이죠. 2900에서 2950 정도 가면 물량대 진입이에요.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 네. 그러면 요 20주移동 평균선 살짝 상향 돌파해서 우리가 안착을 해도 그러면서 시간 끌기만 들어가도 뭐 무난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봉 차트예요. 요거는 예전에 그러는 것 같은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있고요. 요건 제가 자꾸 지우는데 또 생기네요. 이 정도 보면 되겠죠? 2900 직점 저점 요거죠. 요거 2900에서 2950 정도까지는 반등 나오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요 정도만 돼도
뭐 그러면서 시간을 좀 끌어봐도 요 정도까지 한번 올라가 주면요, 이제 내려와도 2750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막 시간 좀 보내지 않을까. 올 여름 요 정도에서만 계속 올 여름만 보내주면 뭐 무난하게 시간 끌기 될 것 같고, 연말 되면 다시 한번 또 연말 장세 나올 것 같습니다. 10월달 요 연말 장사가 나오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연기금 장난 때문에 올라가질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 뭐 대선 앞두고 장난친 것 같고요. 이제 대선 다 끝났잖아요. 연기금이 하락할 때마다 이제 매수할 걸로 보여집니다. 비중 줄이는 건 이제 잊어먹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하락은 더 이상 없을 걸로 판단되고, 연기금이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까지는 눈치를 볼 것 같고, 하락시마다 아마 저가 매수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는 뭐 여기서 더 이상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900 내지 2950까지는 한번 이 정도까지 안착시킬 것 같고, 올여름은 요 사이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 지수는 묶어 놓고요, 치열한 개별 종목 장세로 전개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시기적으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 8월, 9월까지 6개월이거든요. 큰 장보다는 이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치열한 개별 종목 장세 이렇게 전개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어떤 종목으로 갈 것이냐? 차트 업종 그동안 움직였던 게 통신주도 괜찮게 움직였었죠. 통신주 반짝반짝 좀 했었잖아요. 이게 월방 차트 통신주고요. 3월달인데 이 정도면 긴 장대 양선하고 중간에 몇 개월입니까? 몇 월입니까? 이게 한 9개월입니까? 이거로 다 상쇄시킨 거 아닌가요? 장대 양선, 중간에 상쇄키는 긴 장대 음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 한 9개월 동안 쉬어가는 모양새, 그래서 상승,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일 걸로 일단 판단됩니다. 그래서 통신주 월봉 차트 보니까 나빠 보이지 않다. 단지 이제 거량이 좀 줄어들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뭐 큰 폭 상승이라기보다는, 큰 폭 상승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계속 유지는 될 것 같다. 직전 고점이죠. 요거는 올라섰기 때문에 뭐 무난해 보이는 통신주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나빠 보이지 않잖아요, 통신주. 네. 지금 다 뭉쳐 있어요. 주봉 차트인데요, 50, 20, 60주 이동평균선이 뭉쳐가지고 살짝 고개 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마 직전 고점 근접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겠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표들도 살짝 고개 들고 있는 이런 모양새들입니다. 뭐 좀 더 시간을 두고 한 발언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통신주에 대한 관심도 좀 있고, 여러분들이 이건 당장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바라보고 싶은 건 운수통신, 운수창고? 네, 운수창고 좀 움직였었죠? 운수창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새. 최근에 좀 반짝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운수창고도 좀 관심 있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반등 시됐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큰 흐름 자체는 뭐 조정에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 장기적으로는 조정이다. 하지만 뭐 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고개 드는 모습, 아마 3월달, 2월달서부터는 고개 들고 있다. 어떤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겠니? 요 직전 고점까지는 한번 반등 시도 한번 더 도전해보지 않을까? 이게 작년 6월달 고점인데요. 그때까지는 한번 더 가보지 않겠니? 이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당장 돌파 시도는 좀 어렵겠지만, 네, 직전 고점 근접 시도까지는 한번 해볼 것 같아요. MAC라든가 오비브라든가 소나가 좀 살아있고요. 거래량이 지금 봄철 여름철 앞두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래량 큰 증가 없이 반등 시도. 지금 20주동 평균선이 지금 소폭 반등 횡보하는 모양새거든요. 이게 어떤 지선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쉬었다가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일봉 차트도 조정은 좀 이어질 것 같죠? 최근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20주, 21동 평균선 살짝 이탈했죠? 좀 내려올 것 같아요. 네,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요 정도까지는 좀 있지 않겠나. 그동안 단기 상승,
지난 1월 말 2월 달부터 상승세에 있던 그 조정 정도, 이 정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니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항상 우리가 추격 매수는 못했지만 이 조정할 때 한번 고개 들고 나서 한번 조정 거칠 때 그때 한번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주가 그 통신 운수창고 지수상으로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2100 정도 원저리를 일단 보여집니다. 직전 고점이죠. 이 정도일 것 같아요. 21선을 살짝 이탈하는 이런 정도 모양새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이제 또 뭘 볼까요? 건설주 봤고요. 운수창고 봤고요. 건설주로 봐야 되겠죠. 건설주 월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쉬었죠? 2007년도 이때 대림산업이 시장을 주도했었어요. 이때부터 올라갔었으니까요. 대림산업이 한 2배, 3배 올랐던 걸로 기억납니다. 대림산업 최고치 찍고 그 이후로 긴 조정을 거쳤는데요. 이 정도면 단기 바닥 찍고 돌아서는 모양새 아닐까요? 이번 달 거래량 봐서는 바닥 탈출하는 그런 모양새 같아요. 거래량이 심상치 않은 거래량인 것 같다. 지금까지 어떤 추세를 뭔가 이탈하는 모습, 바닥권을 벗어나는 모습, 좀 심상치 않은 모습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주. 왠지 건설주 어떤 재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엔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일단 보여져요. 항상 이란, 이라크 휴전 협정 때 우리나라 건설주가 한 달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거든요. 거의 100% 상승했죠. 100% 이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마 종전 협정 되면 우리나라 건설주들 아마 우크라이나나 많이 진입할 걸 일단 보여집니다. 그런 기대감. 비금속 광물주가 움직이는 건 아마 건설주가 좀 조정 시기에 그 건설주와 주로 같이 가는 게 비금속과 철강주들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주가 좀 조정받는 동안 비금속과 철강주가 움직이는 걸 일단 보여집니다. 좀 이번 주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죠? 이틀 동안에 좀 조정폭이 좀 커 보이네요. 거래량은 더 급감했고요. 근데 바닥 탈출은 했다 이렇게 싶어집니다. 아마 그동안 단기 급등에 따른 일부 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까지 조정을 좀 예상되죠. 항상 추격 매수보다는 이렇게 조정 때 저가 하는 게 좀 조합이겠죠. 상승 돌파 시도는 우리가 확인했으니까요. 조정 시에 한번 매수한다면 재상승, 즉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관심은 계속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뜨거웠었는데요.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업종지수 3개 살펴봤고요. 이제 개별 종목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가도록 할게요. 현대차군요. 제가 막판에 현대차를 좀 봤었는데요. MAC라든가 소나라든가 OBV가 좋아요. 16만 5천원서부터 17만 6천원까지 한 만원 돈 올랐는데요. 얘는 요 정도까지 가겠죠. 요 정도 20만원 요 정도 19만 5천원은 넘었을 것 같고요. 20만원까지 일단 갈 것 같습니다. 20만원에서 20만 5천원 요 사이까지는 반등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종합주가지수처럼 바닥은 하기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거량이 좀 감소해서 슬프긴 하지만 이 주가지수 21선이 바닥을 치고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시기적으로 봄철이잖아요. 4월달, 5월달, 6월달 앞두고 있는데 거량이 크게 증가하진 않아요. 네, 봄철, 여름철에 우리가 큰 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큰 폭 반등 나오기는 어려워요. 주로 개별 종목, 가벼운 중소형주 위주의 테마주거든요. 봄철, 여름철에는. 그래도 아마도 이제 추가 하락 시에는 연기금이 계속 받쳐줄 걸로 보여집니다. 누차 말하지만 연기금 아마 그 비중 축소는 이제 잊어먹었을 거예요. 네. 비중 축소한 거는 그냥 매도하기 위한 명분이었을 겁니다. 네.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는 언제 그랬냐 하고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하락시마다 연기금에서 받쳐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수 관련주거든요.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만 받쳐줘도 주가지수 하락은 멈출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고요. 그래서 한 20만원 언저리 전후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번 봐야 되겠죠. 005930 삼성전자입니다. 현대차보다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이제 21선단 돌파 시도? 얘도 하락 시마다 아마 연기금이 이제 받칠 걸로 판단됩니다. 네. 돌파 시도한다면 얘도 일부, 예전에 이 정도까지 갔었나요? 이 정도 반등? 8만원까지 한 반등했다가 좀 밀렸죠? 연말에 돌파 시도하면 가겠죠? 76,000원까지 하면 이 정도까지는 가겠죠. 여기까지 가기는 좀 무리지만 이 정도 올라가면 또 기관들이 매도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75,000원까지는 한번 갖다 놓고 고민하지 않겠나. 지금이 7만원이니까요. 76,000원 이 정도까지 갖다 놓고 한번 고민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10% 정도 반등 시도해 놓고 더 갈까 말까. 연기금이 주가를 받치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하락은 막아줄 겁니다. 하락시마다 막으면서 주가 지수 하락은 멈추게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연기금을 사면 주가라든가 주가 지수는 뭐 크게 안 빠집니다. HMM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HMM 또 반기 급등하니까 많은 투자자들 몰렸는데, 며칠 전에 얘기하면 제가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이 정도면 다 온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 저점 이 정도 다 온 것 같고요. 조정 좀 다 왔다라고 아마 했던 것 같고요. 조정이 좀 이어지겠죠? MACD라든가 소나라든가 네, 조정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이 정도까지 일단 가지 않겠을까요? 오른 거 절반 정도까지 이 정도. 네. 더 이상 안 빠져도 이제 바닥 다졌다,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요 물량대, 요 멜집대 이렇게 27,5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LG전자, 뭐 KB금융 많은데요. 이제 지나가도록 하고, 아모레퍼시픽. 지금 코로나가 오늘 아까 전에 뉴스를 봤나요? 이제 감기 정도로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휴증은 좀 있나 봐요. 우리 학생들 보니까 50명인데요. 50명 기준으로 매주 2명, 3명씩 항상 그 환자가 나와요. 코로나 확진자가 한 3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학기가 15주거든요. 매주 2명, 3명 나온다는 얘기는 전체 학생들이 한 번은 다 걸린다는 얘기 같아요. 그 2명, 3명 2.5 곱하기 15 하면요. 대략 그 50명 학생 가까워지지 않나요? 그래서 한 번 다 걸려야 끝나는 거,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누구는 한 번씩은 걸려보고 끝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학생들도 젊으니까 뭐 큰 후유증은 없는 것 같은데,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음성 나오고 나서도 네, 완치된 다음에도 후유증을 조금 앓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후유증이 좀 심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오늘 장대 양선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했죠. 코로나에 대한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잊혀져 가는 그런 단계로 봐야 되겠죠. 오늘도 뭐 30만, 내일도 30만 이상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 서서히 코로나에 대한 어떤 충격파 벗어나면 아마 아모레퍼시픽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MAC라든가 소나라든가 OVB가 고개를 좀 막 들고 있죠. 오늘 거래량 좋고요. 이 정도까지 또 19만원까지 한번 오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오늘 15만 9천원, 16만 원이죠. 15만 9천 원까지는 한번 오지 않겠니? 이렇게 싶어집니다. 직전 고점. 그러면서 바닥 다지는 거죠. 어디 볼까요? 네, 19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러면서 바닥 다질 걸로 보여집니다. 바닥 다지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또 직전 고점 향해서 또 근접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30만 원 향해서. 그래서 길게 본다면 뭐 아모레퍼시픽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랑 많이 밀접되어 있는 종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통신주 한번 또 건설주부터 먼저 볼까요? 현대건설 월봉 차트 한번 보고요. 이번 달에 고개 들었다가 지금 또 올린 만큼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겠죠. 그래도 고개를 한번 들었다. 거기에 우리가 큰 의미를 둘 것 같습니다.
4월 달에는 한 번 더 꼬리 내렸다가 받아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번 주 조정이고 4월 월초까지 조정을 받아주고 4월 중순부터 다시 반등 시도할 수 있잖아요. 아마 종전협정 중전선언 전후에서 건설주는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MACD 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얘는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그렇죠? 이 안에 머물고 있고 20주 이동평균선 거래량은 좀 감소하는데 MACD라든가 보조지표들은 좀 끔찍끔찍거리고 있고 큰 흐름은 아직까지 또 돌아선다라고는 뭐 할 수 없겠지만 아마도 종전협정되면 요 저항선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현대건설이 지금은 47,250원인데요. 5만원 돌파 시도는 아마 종전선언 전후에서 그래서 아마 종전협정이 언제쯤 끝마무리 돼가는 시점인가요? 지금이 이제 시작인가요? 아마 종전협정이 되면은 5만원 돌파 시도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최소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는 또는 돌파 시도 같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 종전협정 시점에서 5만원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 돌파 시도를 언제 할지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곧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많이 빠졌죠? 갖고 있다면 뭐 계속 구하면 좋고요. 언제 살까? 이 정도 아니겠어요? 이 정도? 네. 항상 저는 추격 매수는 권하지 않고요. 얼마까지 빠질 것인지 항상 그 낚시라고 그러죠. 길목지 크게 있어야 되겠죠. 한 46,000원 언저리 오면 한번 사볼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렇죠? 안 오면 말고 46,000원 언저리 이렇게 그려보고 싶어요. GS건설이 가장 많이 올랐죠. 지금 21 이동평균선 닫고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살짝 한번 깨는 모습. 너무 상승에 따른 조정이 좀 짧지 않았나요? 네. 내일 당장 종전협정이 나오진 않을 걸로 판단된다면 이 정도까지도 한번 여유를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GS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방 차트요? 이런 모양새. 현대건설보다는 조금 또 상승 탄력이 좋았죠? 최근에. 이 정도까지 내려오겠죠. 이 정도가 대략 한 얼마쯤 봐야 될까요? 이 정도. 지금 10일 이동평균선이 43,000원이니까 43,000원대 가까이 근접한다고 봐야 될까요? 43,000원 깨지 않겠죠? 이 정도 언저리 봐야 되겠죠. 지금 46,000원이거든요.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000원 언저리 이 정도 깨죠. 43,000원, 44,000원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 21동 평균선을 오늘 살짝 닿다가 올라갔는데요. 글쎄 깬다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겠어요? 나는 매수한다 그러고 이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싶을 것 같아요. 안 오면 말고요. 네. MAC라든가 지표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고 거래량이 좋았고요.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직전 고점이 44,000원, 44,500, 45,000원인가요? 좀 더 깨는 44,000원 전후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44,000원 전후 이 정도까지 오면 한번 매수해봐도 될 것 같고요. 뭐 그전에라도 종전 협정되면 그냥 뛰어버리겠죠. 근데 아마 이 정도까지는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이렇게 싶어집니다. 한번 기다려.